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진우 공수처장 임명안을 제거했고 이로써 공수처장은 3년의 임기를 수행하고 처장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밝혔지요. 공수처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최초 제안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과 끝내 이루지 못했지만 희망의 씨앗을 심었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떠올립니다. 오늘 이 순간은 오로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염원해 오신 촛불 시민의 강력한 지지와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공수처의 앞날에 드리워진 숱한 난관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에 해야 할 일이 역시 태산입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당정청의 중단 없는 개혁 의지가 더욱 확고히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더 뜨거운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공수처는 오직 국민과 역사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자세로 법과 정의가 가리키는 대로만 튼튼하게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 역시 검찰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공수처 설치라고 했었지요.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헌신과 노력, 희생이야말로 공수처 출범의 원동력이지요. 자, 이렇게 뜻깊은 날 윤석열 검찰은 수사기소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그 누구도 자신들을 심판할 수 없는 불의와 부조리함 때문에 공수처가 탄생했다는 데 대한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법무부 청사의 출입국 심사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에 파견된 이규영 검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지요. 대단하지요? 더 대단한 것은 지금 수사 사안이 공수처 사안이라는 겁니다. 즉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윤석열 검찰은 이 사안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며 수사해서는 안 될 사안을 수사하고 있으니 공수처법 위반이지요. 그러니 김진우 공수처장은 이 사안을 공수처로 이관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윤석열의 수사 중단을 지시하고 공수처에 이관하도록 지휘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의 다음 압수수색 코스는 당연 청와대겠지요. 이미 당시 재수사 때부터 곽상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루되었다며 청와대 비서관이 이규원 검사와 동기이며 따라서 청와대가 기획한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을 고발하기까지 했지요. 또한 담당 부장검사 역시 지난 유재수 건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던 검사입니다. 대단하지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라고 발언한 의미에 대해 송혜원 MBC 기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에 발탁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방적으로 그를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가 제안을 했고 윤석열은 받아들였을 것이다.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노선에 동의하고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걸 의미한다.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고스톱을 해서 따는 자리도 아니고 시험 봐서 1등을 했다고 오르는 자리도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라는 말을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답게 처신하라.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열차에 자발적으로 승차한 거다. 대통령이 강제로 태운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검찰총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 임명직 고위공직자다.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발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문재인 열차가 가는 방향이 검찰주의자 윤석열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윤석열은 그 열차에 타지 말았어야 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열차에서 내리거나 그게 싫으면 임명직 공무원답게 발탁하고 임명한 취지에 충실하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답게 처신하라는, 검찰개혁에 충실하라는, 공정한 검찰총장이 되라는,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정치를 하지 말라는,
고로 대통령의 말은 윤석열에게 제 자리를 찾아가라는, 선출 권력에 의해 임명된 공직자답게 처신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한다. 고시도 패스했는데 그 정도의 문해력은 있겠지 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날에 문 대통령의 신년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으니 문해력이 없는 게 맞지요? 검찰개혁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자 1등 공신이 되어준 그가 이번에는 역사적 공수처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1호 공신이 되려는 것일까요? 박시영 대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역대 대통령 임기 후반부와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는 구조적 환경 자체가 크게 다르다. 이 점을 알고 있다면 정치를 제법 아는 축에 속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칠 때까지 방역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 연말경 집단 면역 체계가 형성될 때까지 안심할 수가 없고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있어 내년까지도 긴장해야 할 처지다. 방역은 국민의 생명, 생존과 직결된 문제여서 정부 정책 및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퇴임 때까지 지속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임기 5년차가 되어도 대통령의 국정 주도권이 약화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때문에 방역과 치료제, 백신 등 대처를 잘하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는 응당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달리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익히 알고 있기에 권력형 비리가 터지지 않는다면 레임덕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마침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더욱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확산세 진정 국면, 영업손실 보상제, 이익공유제, 은행권 이자 제한, 4차 재난지원금 도입 논란 등 여권의 민생 행보가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 지지율 상승 호재가 이어진 것이다.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 지사의 4차 재난지원금 방식 및 시기 논란도 내부 분열로 비춰지기보다는 민생 문제에 신경 쓰고 있다는 여권의 긍정적 이미지가 한몫을 했다.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 기싸움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보수 야권과 대비되면서 더 큰 효과를 봤다. 방역에 대해 컨트롤 타워를 총리에게 부여하다 보니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나서는 모습이 잘 안 비추어졌는데 위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 백신 생산 현장 방문 일정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다. 이러한 행보가 반복되어야 한다. 전국지표 조사와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44%를 기록했다. 보궐선거에 대한 인식도 점차 호전되고 있다. 여권 핵심 지지층이 지지할 이유와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도와 호감도가 여전히 50% 내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민생 행보를 더 과감하고 밀도 있게 전개하고 검찰개혁 문제를 내부 잡음 없이 추진한다면 45에서 50% 선에서 직무수행 지지도가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정세균 총리의 기재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마련하라 라는 오늘의 메시지는 속이 다 후련했다. 이재명 지사 등 민주당 인사들의 기재부의 소극적 대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제발 기재부의 목리를 꺾고 당이 민심의 요구에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달라. 이렇게만 해나간다면 보궐선거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된다. 안철수, 홍준표 때문에 웃을 날이 앞으로 많을 것 같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지요? K방역으로 임기 끝까지 국정 주도권을 유지한다 이겁니다. 이를 위해 민생 지원책이 강력하게 나와줘야 하는 것인데 결국 기재부다 이겁니다. 금고를 지키랬더니 금고가 자기 것으로 착각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정세균 총리도 기재부를 크게 혼냈습니다. 작년 3월 이해찬 당대표 시절 국가채무 비율 악화를 이유로 추경 확대에 부정적이라고 하자 이해찬 대표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상황이 위중한데 기재부가 하던 대로 할 거면 하지 말고 관두라고 하라 라며 박살을 낸 바 있습니다. 기재부는 국가 재정이 국민의 세금에서 온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금융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할 만큼 기재부 중심의 경제관료와 금융권으로 다시 연결되는 이른바 모피아 개혁이 시급하다 이겁니다. 판검사 적폐들이 이 나라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듯 이들은 이 나라의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른다 이겁니다. 홍남기도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 장관일 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안철수가 이태원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상인은 이렇게 발언했지요. 4, 5개월 지나 100만원, 200만원을 주면 자영업자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태원의 30평대 가게 월세가 1200만원입니다. 자, 이를 듣고 난 안철수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 국민에게 20만원을 드릴 예산이면 540만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 200만원씩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가족 같은 직원 한 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 돈이면 조금이라도 더 버티며 재기의 희망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200만원 지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분명 면담을 통해 듣지 않으셨나요? 또한 20만원을 받은 국민들은 그 돈을 땅에 묻습니까? 소비를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겠지요. 이어 안철수는 다음과 같이 방역사의 길이 남을 발언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이냐?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하냐? 자, 거리두기의 핵심은 당연 사람의 밀집도를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9시 이후의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편도 줄인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지난 확진자 1000명을 넘긴 위급 상황을 300명대로 낮췄던 거 아닙니까? 안철수는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하여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영업을 허용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학적 기준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지요. 이러니 정세균 총리가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할 만큼 현장의 상황은 한가지 않다라며 안철수를 강타한 것 아니겠습니까? 새해 첫 행보로 창신동 도시재생 구역을 방문한 안철수는 창신동 산마루 놀이터를 방문하여 방역의 일환으로 폐쇄한 시설 앞에 서서 만들어 놓고 닫아 놓았느냐, 혈세가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례다 라고 발언했지요. 이런 안철수가 과학적 방역 기준을 주장한다? 서울 곳곳이 안철수의 맛을 제대로 보고 있다 라고 마무리하면서 이상